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마지막 세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디사이퍼라는 이 학생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거기를 만든 파운더신 우리 김재윤 학생이 이런 타이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발표를 해주시고 한 5분 정도 남겨주시면 질문들 받도록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디사이퍼라는 학회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앞으로 블록체인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김채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가상머신 최적화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머신이니까 보통 이제 그 블록체인에도 가상머신이 있는데 제가 원래 하던 거는 JVM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가상머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웹 브라우저 최적화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3월달에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은 이더리움 연구회 2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립토키티 소스 코드를 분석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분야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코어 엔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원래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JVM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아니지만 JVM을 빠르게 만드는 최적화를 하는 논문을 이제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앱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디바이스에서 이제 앱을 실행시키다가 그 웹앱을 다른 디바이스에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휴대폰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TV에 있는 웹 브라우저로 앱을 이동시키고 싶은 거죠. 대신에 이동시키는데 그 상태 그대로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상머신이라는 거는 OS 위에서 돌아가는 또 하나의 미드웨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OS가 메모리 관리를 하지만은 가상머신에서는 가상머신의 프로그램이 메모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스테이트를 다 알 수 있고 그거를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이제 다른 디바이스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도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버추얼 머신이 들어있대요. 근데 왜 들어있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는 블록체인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블록체인은 제가 봤을 때 분산 원장 시스템이고 그냥 어떤 토큰의 거래, 코인의 거래에 대한 어떤 내역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을 시킬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는데 너무 이거를 공부하기가 힘들고 알려주는 사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닌지도 검증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공부를 해보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이더리움 연구 2기도 가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워낙 사람들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어떤 사람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 되게 못하고 하는 환경에서 이제 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위치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서울대학교에 똑똑한 학생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과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럼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느낀 감정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합의 알고리즘도 있고, 작업 증명이라는 것도 있고, 트랜잭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코인은 트랜잭션도 무슨 관계지? 가상머신은 또 뭐고, 거기에 프로그램 또 뭐고, 스마트 컨트롤은 또 뭐고, 거기에 노드, 풀노드, 아카이브 노드, 라이트 노드 이런 거 다 뭐지? 되게 개념들은 난무하는데 이 각각의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각각은 이해하겠어요. 각각은 이해하겠는데 이걸 합쳐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학생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모았어요. 학생들을 모을 때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을 좀 총동원을 했죠. 해가지고
이런 시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고 많이 알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학회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은 없다 지금. 블록체인 올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험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거르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2018년 3월 5일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저한테는 실험과 같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과연 서울대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학생들과 같이 한다면은 어느 정도로 내가 빨리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시험 보고 이제 주 2회 모임을 해가지고 4번 이상 결석하면 제명이라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회칙을 둬가지고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보니까 30명을 지원했는데요. 25명이 낙제를 했어요. 5명만이 그 모든 시험지에 끄적거리려고 한 거거든요. 맞췄다는 말이 아니고 5명은 그런데 뭐하러 쓴 사람들이 5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정말 개판이었어요. 내가 이 학생들 데리고 나도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고 이 학생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되게 막막했죠. 웃긴 걸 보면은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 이름은 이더리움 사람 이름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비탈릭 붙어있다 아는 게 비탈릭밖에 없죠. 이거의 정답은 이제 닉 사보라는 암호학자인 거죠. 닉 사보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이런 것도 모른다라는 건 이제 찾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과연 이 학생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좀 많이 품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30명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 학생들 떨어뜨리나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가보자. 왜냐면 떨어뜨리면 5명 남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가봤어요. 가보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총인은 36명이 됐어요. 더 늘어났죠. 여기서 30명 지원한 학생들 중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2명 정도. 그래서 현재는 테크니컬 미덕 같은 것도 많이 열고요. 이건 제로리다라는 NXT 아더 이그니스라는 이제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이드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이스라엘 팀이 있고요. 그 팀의 테크니컬 미덕도 열었었고, 저희가 미디엄에 글을 쓰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보신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수준 있는 글들을 써보자고 해서 미디엄에 이제 확장성 솔루션 시리즈 플라즈마, 그다음에 플라즈마 사이드체인이죠. 그다음에 캐스퍼, 이번에 샤딩이 올라갔고요. 인터체인, 그리고 제가 썼던 릴레이어, 이런 것들 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쓸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까 5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25명 낙제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사실 저도 작년 한 7, 8월 정도에 처음 접했는데,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빡세게 컴팩트하게 가자라는 게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의 열정 및 네트워크를 좀 간과를 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잘 못해도 잘 몰라도 같이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여학생이 있거든요. 이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 지역학 전공인가 해가지고 대학원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3월 달에 모여가지고 오늘 아마 글이 올라갔을 거예요. 샤딩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샤딩에 대해서 굉장히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프로그램 전공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시간만 있다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잘 아는 사람들만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서로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지식을 검증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전파받을 테니까 잘못된 지식이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많이 검증이 되고, 모르는 학생이든 잘하는 학생이든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디사이퍼의 회장이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죠. 코끼리를 우리가 장님들이 만져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님이 모이면 코끼리를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더 많은 장님들 모아보자. 그래서 그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대학교에 보면 이제 많은 학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미 생겼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회는 되게 잘 되고 있는 학회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학회도 있는데 잘 되든 잘 안 되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냥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잘 모으고 잘 네트워킹만 한다면은 그 모두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은 학생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연세대, 뭐 고려대 물론이고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톨릭대, 경희대, 동국대, 한양대, 여기가 서강대, 이 외에도 이화여대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학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회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학생들과 지금 저희 디사이퍼랑도 교류를 하고 있고, 이 학회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디사이퍼도 3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다른 학회들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이제 연불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다른 학회들은 좀 더 늦게 만들어진 학회도 있고, 하지만 다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학생들을 걸러 뽑으려고 했었는데 되게 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랑 같이 뭔가 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학회장 모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CURG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대학교 학생들을 조금씩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크립토 캐논이라는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아티클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대략적으로 한 142개 정도의 아티클이 있는데 그 아티클을 번역하고 분석하고 리뷰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이거 디사이퍼랑 상관없는 거고 제 의견인데 저는 많은 학생들과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좀 많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 저희가 미디엄에 글을 쓰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겁먹지 않게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지 않도록 이제 좋은 글들을 퍼블리시 하려고 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학회가 저희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에 보면은 뭐 펀딩하는 회사도 있고요, 엑셀러레이팅 하는 데도 있고, 블록체인 만드는 데도 있고, 이제 사이드체인 플랫폼, 다시 말해서 B2B 사업하려는 데도 있는데요. 학회가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요. 학회는 학문을 하는 곳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보시면요, 블록체인 씬에서 학문적 바탕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은 TPS 매트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까 더루프에서 나와가지고 TPS 만인가? 천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TPS 매트릭이 뭐냐 물어보면은 다 제각각 다 달라요. EOS TPS 매트릭 뭐 썼냐? 우리 그냥 싱글 노드에다가 코드 루프 돌려가지고 막 5만 TPS 나왔다. 그럼 그건 CPS 5만 번 돌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매트릭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제각각의 매트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트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기들이 TPS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검증하지? 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비자랑 비교 가능한가? 비자랑 많이 비교하죠. 비자 근데 싱글노드 아니잖아요. 비자 세계 곳곳에 비자 서버가 놓여져 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비자 트랜잭션을 다 모았을 때 이제 그 많은 TPS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그렇게 비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비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컨센서스 검증 방법도 필요하죠. 많은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POW밖에 검증된 게 없죠. 새로운 컨센서스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증했냐? 어떻게 검증할 생각이냐? 우리 테스트넷 돌릴 거다. 테스트넷 다 검증할 수 있나요? 테스트넷에서 악의적 노드가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블록이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잘 가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죠.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검증 방법, 토큰 이코노미 많이 설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토큰을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쓸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돌렸을 때 돌아갈 거냐? 잘 돌아갈 것 같아? 사람들이 계획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과연 잘 따르고 거기에 의도한 대로 맞게 잘 행동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코노미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정말 작은 예들만 봐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유지 케이스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뭐 컴퓨터가 이제 높은 계산량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뭐 이메일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었는데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쓸 때를 찾아요.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해를 많이 느끼죠. 아, 블록체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디다 쓰지? 어디다 여기 쓴대요. 근데 여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블록체인 왜 쓰지?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제 게임에 블록체인 왜 쓰지? 많이 회의를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적용시키려면 좋은 분야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야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고 우리가 P2P는 높은 파일 전송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썼었는데 그럼 블록체인 어떻게 써야 될까?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IoT 디바이스가 많이 전파가 됐을 때 IoT 디바이스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양이 많을 거잖아요. 그걸 중앙 서버에 다 넣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넣지 않고 로컬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로컬에 저장하면은 로컬에 있는 애가 이걸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블록체인 쓰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유지 케이스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데 써야 되고 이런 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모두가 와가지고 우리는 토큰을 여기다 쓸 거예요. 우리 그냥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납득을 못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 자료도 부족해요. 이게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요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대부분 아직까지도 좀 원문을 번역한 수준의 자료가 많아요. 그냥 남이 쓴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말로 바꾸는 그 정도의 번역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어떤 노블한 아이디어나 어떤 토론이 되게 부족하죠. 이렇게 비트코인 포럼 같은 데 보면은 되게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POS도 실제로 비트코인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존버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준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에 좋은 교육 자료가 일단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어해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데 좋은 교육 자료가 있고 좋은 자료가 많다면은 사람들이 아마 공부하기 쉬울 거고 많이 알 거고 그럼 저희 한국에서도 좋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좋은 블록체인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하죠. 기술 사람들이 많이 스케일러비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케일러비티는 되게 추상화가 많이 된 이제 레벨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로 레벨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절이 2016번째 블록마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 이전 트랜잭션들의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10분이 안 되면 올리고 10분 넘으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프로토콜에 들어 있고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만약에 예를 들면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면 2016번째 안에 공격을 해야만 뭐 공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스케일러비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싱글노드 쓰면 되지 않을까? 사이드체인 어떻게 쓰면 되지 않을까? 누가 왔으면 쓴다니까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죠. 저희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 아카데미아, 학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한국에 오픈소스 프로젝트 거의 없잖아요. 뭐 더루프 아까 기터브에 제가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실행 안 시켜봤거든요. 근데 아까 여쭤보니까 지금 프라이빗하게 개발하고 있어서 실행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도 없는 거네. 뭐 이 블록체인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하려면 반드시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픈소스 블록체인 등장해야만 뭔가 만들어 봐야만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 만들려고 하는 게 거의 없고요. 다들 그냥 프라이빗 블록체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 써가지고 시글 노드를 신뢰할 수 있는 노드를 자기 회사 안에 놓겠대요. 그럼 블록체인은 신뢰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블록체인 목적인데 신뢰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B2B 사업에서 리버스 하시하는 기업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하겠다? 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죠, 우리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물론 그 기업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 기업들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게 해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좋은 블록체인 많이 나오고 좋은 스케일러비티 이런 해결 방법들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연구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자, 학회가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모든 학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낼 돈도 별로 없죠. 그래서 맨날 이 카페 가가지고 저희 36명이잖아요. 36명 카페 하나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4명씩 이제 모여가지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이라 못 들어가요. 카페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40분 돌아다니다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그 돌아다니는 30분이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커피값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학교에서 지금 정부 기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블록체인 학회를 하려고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경비들이 많이 막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너네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아니고 블록체인입니다 하면은 다 블록체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이라 생각하잖아요. 도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주고 그럼 거기 빌렸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딴 데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저희 디사이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회 학생들이 다 겪는 문제고 이게 정말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는 잘할 수 있고 잘할 자신도 있고 잘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게 제일 문제죠. 이거를 제가 수많은 기업들한테 요청해봤는데 기업들은 쉽게 돈을 안 주더라고요. 너네가 어떤 성과가 있는데 사실 저도 너네 어떤 성과가 있는데 묻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뭐 ROI가 나오냐? 그런 거 사실 보장할 수 없죠. 연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어떠냐? 학교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하는 교수님들은 되게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이 좀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수님이랑 같이 뭔가를 하기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든 환경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들에 요청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럼 그냥 돈을 달라. 한 10위더씩만 주면 내가 우리가 모아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해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중국 자본을 끌어오면 사실 또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중국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한국 자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뭔가 자본을 투입했으니 뭔가를 뽑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크립토니까 자본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져가지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해달라는 거 아니고요. 알고만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공간 때문에 뭔가 데모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여러분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 블록체인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발표에서 이제 학생들이 각각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거 좀 보시고 학생들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제공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네, 공간 제공하실 분은 우리 서울대 사이퍼 회장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혹시 질문 하나 있으면 하세요. 네, 질문 여기. 동아리 운영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목표는 저는 진짜 학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연구 결과물 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컨퍼런스 여는데 거기다 발표를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 성과를 모으고 그런 학회가 돼가지고 어떤 아카데미아로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술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되게 요즘에 되게 사실 되게 어지럽잖아요. 다들 누가 서 있고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되게 저희 꿈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관련 코र्स가 있나요? 코र्스는 없습니다. 아직 네. 없고 네.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님 계세요? 네, 몇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막 블록체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뭐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뭐 이런 과제를 한 쪽 연구라서 어떤 깊은 연구는 아직 못 하고 아직 있는 깊은 상황입니다. 연구하기에 네. 분은 안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감사하고요.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